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해수의 온도가 순환 중에서 조석 현상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조석 현상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석 현상은 무엇이냐? 조금 여러분들 여기다 좀 한번 얘기를 해볼게. 조석 현상은 자, 조석 현상은 말 그대로 바닷물이 태양과 달의 인력 때문에, 자, 달이 좀 더 태양보다 큰 영향을 줘요.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주기적으로 해수가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 상승 또는 하강하는 운동이다. 말은 되게 어렵지만 여러분 다 이미 알고 있는 밀물과 썰물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용어 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하고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여기가 바닷가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바닷가야. 자, 이 바닷가에 여러분들 이미 다 삶을 살아보셨으니까 물이 요렇게밖에 안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올라왔을 때가 있겠죠. 특히 서해안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 그지? 자, 우리는 이렇게 물이 밀려오는 현상, 이렇게 물이 밀려오는 현상을 바로 뭐라고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순수한 말로 밀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현상, 그렇죠?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이러죠? 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여기를 뭐라고 그래? 아하, 물이 가득 찼다. 물이 가득 찼다. 우린 이거를 물이 가득 찼다. 이거를 만조라고 하고, 물이 많이 빠져서 최고로 많이 빠졌다. 그럼 뭐라고 그래? 이거를 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뭐 이해될 것도 없죠?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럼 만조와 간조의 이런 높이차가 나타나죠. 그죠? 자, 만조와 간조의 이런 높이차가 나타날 겁니다. 만조와 간조의 이런 높이차를 뭐라고 부를까? 그래, 조수간만의 차. 어렵지만 그냥 조차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조차라고 해야 한다. 조수간만의 차이. 자, 그 다음에 만조와 간조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육지였다 바다였다를 넘나드는 바로 이 지역을 뭐라고 해요? 갯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구과학 용어로 조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이달존, 조간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흐름을 뭐라고 불러준다? 조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류. 그래서 여러분들 조류 발전이 바로 이 밀물과 썰물의 흐름으로 이용한 발전 방식이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 이 조차를 이용했던 발전 방식은 뭐였었죠? 조차의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 것이 바로 조력 발전이었던 거죠. 기억하시죠? 자, 이러한 단어를 조금 알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 현상 자체를 무슨 현상이라고 그랬어? 조석 현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만조가 되었다 다시 간조가 됐다가 다시 만조가 되는 그 주기를 뭐라고 그래? 우린 그를 조석 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조석 주기는 대략적으로 얼마나 걸리냐면 12시간 정도 걸리는데 정확히는 12시간 25분이 걸리게 됩니다. 자, 이거는 설명을 선생님하고 다 하면서 가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런 힘을 일으키는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 아까 달과 태양의 인력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이 달과 태양의 인력을 세자로 줄인 것을 뭐라고 부르냐? 이를 바로 기조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단어 정리가 되게 어렵겠지만 선생님처럼 이렇게 그림으로 대략 얘기를 하니까 느낌으로만 좀 알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조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기조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기조력 여기 보시니까 조석 해놓고 기조력 선생님이 이렇게 써놨잖아. 자, 기조력은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 조석을 일으키는 힘이다. 원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달과 태양의 뭔가
인력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태양보다는 달의 영향이 더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 달에 의한 기조력만을 먼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달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달이 주는 도대체 이 기조력은 무엇인가? 자,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할 텐데 들어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이 기조력은 지구가 달하고, 물론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는 거 다 알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지구도 여러분들 달 주위를 살짝 공전합니다. 오, 뭔 소리예요, 선생님? 기억나죠? 여러분들 공통 질량 중심 기억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구가 제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보다 달도 꽤 크죠.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돌지만 지구도 달을 같이 돌아. 그 공통 질량 중심이 이쯤 됩니다. 거기가 지구 안에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이렇게 돌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참 재밌는데, 선생님 여기다가 그림을 한번 이 그림으로 표현을 잘 하기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가 공통 질량 중심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사람의 이렇게 손을 잡고, 선생님이 여기 나는 더 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돌아.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도는 거지, 그죠? 이렇게 도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는 거 아닙니까? 자, 돌 때 바깥으로 나가려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당연히 그래,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렇게 팍 돌려고 하는, 지금 이 스냅 사진을 찍으면 바깥으로 나가려는 무슨 힘이 작용해요? 그렇습니다.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죠?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 다음 나를 끌어당기는, 자, 이 사람이 나를 끌어당기는 힘도 작용하죠. 여기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죠. 이것이 뭐야? 그래, 만유 인력. 자, 인력이 작용하죠, 그죠? 자, 이 둘의 합력의 힘만큼이 나를 끌어당긴다. 이것이 바로 기조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해보면 기조력은 바로 뭐다?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생긴 원심력과, 그 다음 어떤 전체가 나를 끌어당기는, 나를 끌어당기는 그 전체의 인력이 합쳐진 것이 바로 기조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좀 확대해 볼게요. 확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한번 보자. 와, 이렇게 오니까 좋다.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아하, 선생님 이제 여기 잘 그려져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시만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에 파랗게 보이는 게 지금 달이 우리 지구의 공통질량 중심 어디 있다고 그랬어? 요 앞에쯤 요 어딘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다시 이렇게 회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무슨 힘이 작용하는 거야? 그래,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야. 지구의 모든 지점에서 전체 원심력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공통질량 중심에서 이렇게 회전하려는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다 원심력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원심력의 선의 그 크기가 다 똑같은 크기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달의 인력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 아하, 달이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부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데 어때요? 화살표의 길이가 꽤 길죠? 왜? 거리가 가까우니까. 됐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때? 이쪽으로 달의 중심으로 작용하죠, 그죠? 근데 여기 뒤는 어때? 화살표의 길이가 짧죠? 달의 거리가 뭐니까. 이 됐습니까? 아하, 그랬더니 이 둘의 합력이 바로 기조력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이 기조력이 어떻게 됐어? 여기는 어때요? 달의 인력이 원심력보다 훨씬 크게 나타나니까 이 둘의 합력에서 달의 인력이 크니까 이쪽으로 기조력이 작용하게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 둘의 합력이 이렇게 작용하니까 얘도 일로 작용하게 되겠죠. 자, 이것도 원심력은 이쪽이지만 달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인력은 이쪽으로 작용하죠. 자, 이 둘의 합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되네. 하지만 아까 요거보단 어때? 거리가 좀 멀고 하니까, 비틀어지고 하니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자, 위로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아래 보니까 원심력이 여기 작용하고 인력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거의 합력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바닷물의 모양이 이렇게 기조력이 작용해서 여기에 바닷물이 이렇게 차올라오는 모양이 되게 된다는 거야. 자, 이거 이해됐죠?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
지구 반대편은 어떻게 되니? 원심력은 다 똑같아요. 원심력은 다 똑같은데 달에 의한 인력이 이쪽은 어때? 이쪽은 달에 의한 인력이 이쪽은 어때? 아하 그래 여기가 제일 멀죠 그죠? 여기는 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 원심력보다 달의 인력이 작아서 요거의 합력이 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자 원심력보다 달의 인력이 작죠. 그래서 어때?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야. 정말 신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돼? 물의 모양이 이쪽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기조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물의 모양이 이쪽으로 나게 돼. 참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달의 인력에 의해서만 기조력이 나타난다고 그런다면 여기만 동그래야 되지 여기는 동그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기조력은 지구의 바로 공통질량 중심으로 한 원심력도 같이 고려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달을 바라보는 쪽은 이렇게 기조력이 작용하고 지구의 반대, 달을 바라보지 않는 반대쪽은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원심력이 더 커서. 야, 정말 신기하죠.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서 있어. 자, 근데 지구가 자전합니다. 자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일로 가겠죠. 어허, 갔어? 그럼 이거는 한 바퀴 돌아서 반 바퀴 돌았어. 반 바퀴 돌았지. 그러니까 지금 어때? 너희들한테 물이 꽉 찼으니까 이게 만조죠.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자꾸 고작동이 되죠? 다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물이 가득 찼기 때문에 이거를 만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구가 이렇게 반바퀴 돌아서 여기 오면 다시 만조가 되겠죠. 그러면 한 바퀴야 반바퀴야 반바퀴 돌았지. 그래서 만조에서 다시 만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 조석 주기라고 했죠. 그럼 이 조석 주기가 대략 얼마입니까? 반나절이니까 12시간쯤 되겠지 그지? 근데 왜 25분이 붙었는 줄 아세요? 12시간 25분이 붙은 이유가 12시간 25분이 붙은 이유가 바로 이 달이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돼? 지구를 또 이만큼 돌거든요. 지구를 이만큼 또 돌아. 달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되나? 달이 이렇게 그 우리가 여기 반바퀴 도는 동안 달도 이만큼 돕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정위치에서 다시 이만큼 가야만 되는데 그 시간이 25분쯤 됩니다. 그것도 선생님하고 조금 얘기를 할 거야. 자, 이것이 여러분들 기조력의 원리예요. 자, 계속 볼게요. 자, 기조력의 크기를 보면 우리 다 공부했으니까 기조력의 크기는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기조력의 크기는 얼마자? 그래, 바로 거리의 세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 다음 요건 그 천체의 질량이야. 달의 질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리의 세제곱과 달의 질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식이 유도되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좀 깊게 공부하실 분들 한번 찾아서 공부해 보시면 좋겠어요. 태양보다는 그래서 따져보면은요, 태양의 거리하고 태양의 질량, 그럼 달의 거리와 달의 질량을 보면 지구에 작용하는 기조력의 크기는 태양이 달이 태양보다 달이 오히려 좀 더 커요. 2배 정도 커요. 달에 의한 기조력 방향을 아까 선생님이 지구의 원심력하고 다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제 달하고 얘기를 한번 잠깐 선생님이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요를 한번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잠깐만요. 자, 만약에 지구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게 지구고요. 여기가 달이야. 자,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회전하죠. 그죠? 자, 회전하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리죠. 정확히는 한 27일 정도 더 걸립니다. 27점 정확히 얘기할게요. 27.3일 정도 걸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달이 어떻게 됐어? 기조력을 통해서 지구에 이렇게 물을 땡겼단 말이야. 반대쪽도 이렇게 원심력 때문에 지구의 원심력 때문에 이렇게 물이 땡겨졌죠. 그죠? 자, 그런데 지구가 자전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나절 동안 약 12시간 동안 이렇게 움직일 때 달도 여기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만조에서 만조가 12시간이겠죠. 근데 달은 움직인단 말이에요. 달은 움직여. 이만큼 움직인단 말이야. 좀 심하게 그리면 이만큼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달의 주기가 얼마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아까? 달의 공전 주기가
달의 공전 주기가 약 27.3일이에요. 27.3일에 몇 도 돌아? 360도 돌죠. 그러면 12시간에는 약 얼마큼 돌겠어요? 12시간은 그렇죠? 27.3일에 약 360도 돌아. 자, 그럼 12시간에는 몇 도 돌겠냐? 12시간에 몇 도 돌겠어요? 이거 계산하면 약 한 6.5도 정도 지구 주위를 공전합니다. 12시간 안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한 6.5도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6.5도 달이 가 있는 상황에 그러면 지구에서의 바로 물의 모습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여기가 이렇게 만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이 사람이 여기에 서 있었을 때 여기에 서 있었으면 12시간의 만조인데 요만큼 더 돌아야 완벽한 만조가 되죠. 그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아까 여기에서부터 돌아서 여기까지 더 와야 된다는 얘기야. 6.5도 더 와야 되겠죠. 그럼 이 6.5도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1시간에 몇 도 돌아? 1시간에 지구 몇 도 돌죠? 15도 돌아? 맞아? 이거 계산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24시간에 지구 몇 도 돌아? 그래, 360도 돌죠. 그죠? 그러면 몇 시간 걸리겠어? 6.5도 도는데? 그렇죠? 계산하면 되겠지, 그치? 계산하면 요것이 여러분들 시간을 다시 환산해 보면 여러분들 25분 정도 나올 거야. 4분의 1시간씩 나온다고 봐야 되나? 그쵸? 4일 아니구나. 얼마입니까? 3. 딱 안 떨어지네요. 어쨌든 25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여기 있다가 반 바퀴 돌아서 좀 더 가야 된다. 이 시간이 얼마야? 12시간 25분이 된다. 요것이 바로 무슨 주기라고 그랬어? 그렇죠. 요것이 바로 여러분들 만조에서 만조까지 걸리는 바로 이것이 조석 주기가 되는 거예요. 즉 조석 주기가 12시간 25분인 이유를 얘기해라. 그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 바로 달이 6.5도 정도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만조의 시간이 6시 13분인데 여기는 얼마야? 그렇죠. 12시간 후니까 18시 38분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또 재밌는 현상이 또 하나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조차라고 아까 뭐랬어? 조차. 조수간만의 차이. 만조와 간조의 차이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여기에 있는 사람이 있어.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어디야? 적도에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 또 있다고 쳐요. 이렇게. 중위도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구가 자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적도에 있는 사람까지 생각하지 말자. 복잡하니까. 이 중위도에 있는 사람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딱 봐도 중위도에 있는 사람만 좀 눈여겨봐봐. 이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지금 느끼는 이 만조의 크기와 여기 있을 때 만조의 크기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 12시간 25분 만에 만조에서 다시 만조가 오더라도 그 높이는 다를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때? 만조와 만조의 높이가 이렇게 서로 다를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시간이 만조와 다시 만조가 또는 간조와 다시 간조가 높이차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걸 조차라고 부르는데 이 높이가 다른 현상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지구가 자전축이 기울어진 거 아시죠? 그죠? 자, 자전축이 기울어졌어. 이게 적도야. 지구의 적도고 이게 극축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달은 요거에 약 23.5도 정도 이렇게 공전궤도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 이 달을 바라보는 부분이 이렇게 부풀어 오를 테니까 당연히 어때요? 위도별로 어떻게 돼? 위도별로 이 높이차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겠죠. 기울어졌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달의 공전궤도면이
약 23.5도 지구하고 이렇게 기울어진 자전축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달의 공전궤도, 이 공전궤도가 100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달의 공전궤도를 100도라고 얘기하는데 100도와 지구의 적도가 약 23.5도 기울어져서 각 위도에 따라 조석의 형태가 달라진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럼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자, 그림 보이시죠?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아하,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를 한번 좀 더 크게 키워볼까요? 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오호, 달이 이 방향 쪽에 있네요. 달이 이 방향 쪽에 있고 지구가 이렇게 자전한다. 똑바로 지구를 세워놓고 이제 달을 이렇게 약간 꺾어놨는데,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가겠지 지금.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런데 고위도 지역에 가보니까, 고위도 지역은 한번 여기쯤 있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래, 여기 있는 사람은 만조가 하나 있었는데 일로 갔더니 아예 물이 없죠. 그러면 분명히 어때요? 여기서부터 높이가 지금 여기까지, 여기에서부터 다시 여기까지 6시간, 6시에서 6시에 12시간이 지났어. 그러면 18시죠, 그죠? 그런데도 어때? 물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에 만조가 딸랑 몇 번 있는 거야? 한 번밖에 없는 거야. 이런 경우는, 그쵸? 만조 한 번이고 없죠. 다시 만조가 24시간이나 지나야, 24시간 정확하게는 50분이겠다. 그치? 24시간 50분이나 돼야 만조가 되는 거죠. 우린 이거를 뭐라 그래? 하루에 한 번의 만조다. 그래서 일주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자, 일주조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일주조가 아닌 데는 거의 다 뭐야? 반일주조 정도가 되겠죠. 자, 이 적도 부분 한번 볼게요. 저위도 지역, 저위도 지역을 한번 보면 어떻게 될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그래, 이 부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보니까, 그래요? 저위도 지역 이 부분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돼? 아하, 높이차가 거의 같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높이차가 만조와 만조 높이차 거의 같고, 간조와 간조 높이차가 같고, 정확하게 어떻게 해? 12시간 25분 정도 차이에서 정확하게 물의 높이차도 같고, 이 시기도 동일하게 12시간 25분 이때 이렇게 진행이 된다. 우리는 이거를 뭐라 그래? 반나절의 주기의 조차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반일주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우리 전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대다수는 어때요? 대다수는 이 위도와 이 위도 사이 정도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2시간 25분을 따라서 만조와 만조가 나오는데 그 높이 차는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죠. 자, 우린 이걸 무슨 조라고 그래? 혼합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혼합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전장에서 얘기했던 그 그림하고 이 그림을 잘 해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많이 왔습니다. 이제 다 왔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보고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자, 갑자기 이상한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림을 선생님이 여기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태양이 이렇게 있고요. 태양 주위를 지구가 이렇게 돌죠, 당연히. 지구가 이렇게 돌고 이게 지구죠. 자, 지구 주위를 또 누가 돌아요? 달이 돕니다. 자, 달이 이렇게 있을 때, 또 이렇게 있을 때, 그죠? 또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가 있을 거야. 자, 우리는 달이 이렇게 있을 때 태양빛을 여기를 받아서 우리 지구에서 볼 때 이거를 보름달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걸 우리가 보름달 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달이 여기가 빛나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여기를 하나도 안 보이지, 그지? 우린 이거를 삭이라고 불러. 삭. 그렇죠? 그 다음 달이 또 이렇게 태양빛을 받게 되면 지구에서 바라보면 얘는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우린 이거를 하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빛나니까 지구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겠지, 그지? 이거를 상현이라고 부릅니다. 상현이라고 불러. 자, 그러면 어느 때 가장 조석이 심하게 나타날까? 여러분들 바로 달과 태양의 인력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조석 현상이었었죠.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가 가장 어때요? 그렇죠. 이렇게 물이 많이 끌려가겠죠. 그럼 만조와 간조의 차이, 높이차가 많이 나타나겠지, 그지? 자, 이렇게 많이 나타날 때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 이때를 사리 또는
대조 이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거에 반해서 이렇게 힘이 분산될 때가 있겠죠. 태양과 달의 힘이 분산돼. 그러면 당연히 어때? 물이 많이 쫄려가요? 조금 딸려가죠. 그치? 우리는 바로 이럴 때, 자, 이런 위치, 즉 달이 상현이나 하현의 모습일 때, 이때는 조차가 별로 크지 않아서 이때 뭐라고 그래? 그래, 바로 조금이다 또는 소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너무 많은 내용을 했었죠. 자, 여기 보니까 어때? 일직선상에 있을 때 대조 사리가 나타나고 이렇게 90도로 있을 때 힘이 분산돼서 소조 조금이 나타난다. 오늘 되게 많은 내용을 한 것 같지만 실제 기조력에 대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천천히 알아봤어요.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처음 접할 때는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보시면서 개념을 잡아보고 여러분 문제를 풀어보시면 충분히 해결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얘기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